안녕하십니까. KBS 초대석의 문희순입니다. 히말라야 고원의 작은 마을 라다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삶의 방식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오고 있는 마을인데요. 화산섬이라는 고립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로운 공동체 문화를 일궈온 우리 제주 역시 또 하나의 라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의 송성대 교수 모셔서 제주인의 해민 정신을 주제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제주의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송성대 교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주인의 정신을 해민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시겠지만 해민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개념 좀 말씀해 주시죠. 해민 정신은 우리 제주의 선조들께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그러한 정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개체적 대동주의가 곧 해민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해민 정신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오늘날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이다, 원자가족이다 해가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러한 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찾고 그러면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이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양쪽을 조합시킬 수 있는 이런 정신, 이것을 추구할 때 개체적 대동주의 해민 정신이 오늘날의 이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인의 해민 정신을 주제로 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오래된 미래, 제주인의 해민 정신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 좀 역설적이죠. 오래된 것, 미래, 역설적인 것 같은데 그 역설 속에 우리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것, 역사하면은 흘러간 것, 봉건사고 이렇게 해서 의미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미래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우리 제주 같으면은 제주 사람들이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정립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은 제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제주의 정신은 산무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는 그런 정신이 산무정신이다 해가지고서 주장이 되어왔고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들은 많았죠. 도대체 산무정신이 어찌하여 제주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는 이거는 하나의 규범이다 이거죠. 규범. 제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답은 이념이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규범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무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하는 비판이 있었죠. 두 번째 비판은 좀 정치적인 겁니다만은
1976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제주도지사로 봉직한 장일륜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임해 오고 나서 도정 시책을 산무정신의 구현 이렇게 내세웠죠. 그렇게 한 후에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그 연구를 주어가지고 제주정신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산무정신이다. 그러니까 저 뜻 있는 사람들은 저거 하향식이다. 윗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산무정신이 제주정신은 될 수 없다. 비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도대체 산무정신 이전에 산무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주도에 정말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었느냐, 이거를 연구를 했죠. 그 결과 보니까 사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산무정신을 규정한 분들은 제주도에 도둑과 거지가 없고 한 이유는 제주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둑과 거지가 없고, 그리고 도둑과 거지가 없기 때문에 대문 달 필요가 없다. 이래서 대문도 없어졌다라고 다분히 견강부회적으로 억지로 갖다 끓여서 제주 사람들이 마치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러한 근면 정직 성실한 정신이 유전인자로 전해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타지방 다른 학자들인 경우는 그 이해를 안 하죠.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왜 도둑과 거지가 없느냐, 왜 대문이 없느냐, 이것을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시켰죠. 그거부터 얘기한다라면은 도둑과 거지가 왜 없느냐, 제주도에서. 그리고 없었느냐, 실제로 없었느냐 하는 자료들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그 이후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봐서, 제주는 밭에 농작물 농기고 놔도 누가 하나 훔쳐가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맨날 며칠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도둑과 거지가 없는 이런 섬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제주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왜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얘기는 안 해버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제주에 도둑과 거지가 없는 이유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라산이 이렇게 있죠. 한라산을 수직적으로 지역 구분을 하게 되면은 200고지, 600고지 여기를 경계로 해서 3구분해서 해안지대, 여기가 중산간지대, 여기가 산악지대, 이렇게 해서 3구분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산무현상, 도둑과 거지가 없는 그거는 여기하고 관련된다는 거를 저는 찾아냈죠. 중산간지대가 있다. 여기는 기후도 불순하고 땅도 해안지대보다는 척박합니다. 농사 잘 안 돼요. 그러나 해안지대,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옥한 기후도 안정된 해안지대에서 농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중산간지대에 가서 불을 태워서, 초목을 불태워서 땅은 척박하지만은 화전농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농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래서 다른 지방, 육지는 물론, 한반도는 물론, 일본도 물론, 중국도 물론 그런 데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자장농의 문화가 나타난다. 이거는 소장농의 반대죠.
소작에 반대인데 다른 지방, 다른 나라들은 소작 문화가 발달됐죠. 그런데 제주 사람들인 경우는 자작농, 다 누구든지 척박하지만은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뭐로 빌어먹습니까? 뭐로 훔칩니까? 훔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은 다른 지방의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인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제주 사람만 보고 제주 문화, 제주 역사만 보고는 명쾌한 답을 낼 수가 없죠. 한반도 육지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죠. 비교하지 않으면은 제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주에 살면서도 오랫동안 살면서도 제주의 이런 문화를 역사를 알면서도 그 이의를 제대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 이유는 타 지방하고 비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주도는 자작농이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토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 도둑과 거지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대문무다. 대문. 도둑과 거지가 없는 것은 그걸로 설명이 되고 대문이 없다 이거죠. 제주도에 대문이 없다. 이것을 또 과거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제주도에는 도둑과 대문이 없는데 뭐로 대문 다느냐? 이런 주장을 했죠.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기했죠. 제주도의 대문 대신 정랑이라는 게 있죠. 예, 정랑 뭐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에 대문이 없는 이유는 제주도의 기후 환경, 토양 환경 뭐 이런 것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옵니다. 1년 강수량이 얼마냐면은 1800mm가 되죠. 예, 최다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젖은 날이 많고 거기에다가 바람이 많이 불죠. 예, 풍다이섬이라고 하는데 바람 많이 분다 이거. 육지는 살인문 같은 게 있죠. 살인문. 민중들의 집 민가에 보면은 예, 가는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죠. 그걸 살인문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제주도에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가 많이 오고 제주도는 고온다습하죠. 그러면 이거 1년도 안 가서 금방 썩어서 문드러져 버립니다. 여기는 습하고 그러니까 이 기둥급도 다 썩어버리죠. 예.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다시 만들고 제주도는 옛날에는 정말 우리 그 선조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뭐 사계절 일해야 되고 새벽별 보고 나가서 이제 저녁별 보고 그 들어와서 살아야만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얼만큼 바빴느냐? 속담에 이런 얘기 나와요. 제주도 속담에 혼돌의 개역 10원, 조백이 10원 행 먹으면 집안 망한다. 1년에 팥죽 10원 썩 먹으면 솥단지 엎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니까 예, 그런 속담해도 잘 모르겠죠. 개역도 조배기도 잘 모르겠죠. 개역은 뭐냐? 보리가루입니다. 보리를 이 솥에다 볶아 가지고서 그거를 갈아서 가루 만들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간식으로 먹는 게 보리가루죠. 육지는 쌀 많이 나니까 미숫가루라 그러죠. 근데 제주도는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개역이라고 하고. 조배기는 뭐냐? 조배기인 경우는 보리를 맷돌에 갈아서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먹는 게 조배기죠. 둘 다 공통점은 분식이란 얘기죠. 가루 음식이란 얘기죠. 가루 음식을 해 먹으려면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요.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다 알 겁니다마는 개역 만드는 날은 언제냐?
장마철 비 오는 날 밭에도 못 가고 바다에도 못 가고 하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노는 날 가래 가지고서 개혁을 해먹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바빴죠. 이렇게 바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뭐 헐어지면은 또 다시 또 하고, 이거 불필요하죠. 그냥 출입구가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마소 방목을 했거든요. 마을 소를 한라산에 이목했죠. 높은 곳과 낮은 곳 왔다 갔다 하면 이목, 수평간에 이동하면서 목축하면 유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라산에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는데, 겨울 되면은 한라산에 눈 덮여보면 먹을 거 없으면 마소들이 내려와서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되죠. 이거는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싹둑 잘라서 가지만 쳐내서 달면은 되죠. 이게 바로 정랑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대문이 없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하고, 제주도는 겹집이거든요. 육지는 대부분이, 중요한 육지부는 홑집입니다. 홑집. 육지 집들은 여러분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마는 여기 안방, 여기 부엌 안방, 여기 대청, 건너방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주도는 정제, 상방말이 구들, 고팡 이렇게 돼 있죠. 구들, 고팡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으로 돼 있죠. 바로 이 상방마루 앞에 있는 것을 제주도 민가에서는 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누구든지 밭을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 평등 정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평등한 정신이 그 발달된 것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문화입니다. 육지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는 제주도만의 속담에 악이 없게 말도 들어서 한다 이런 말이죠. 악이 없게 말도 들어서 한다. 그거를 한반도 문화, 육지 문화에 비교해서 얘기한다 하면은 무슨 말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양반 문화권인, 소장 문화권인, 반상 문화권이 뚜렷한 육지에서는 그런 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겁니다. 식모 말도, 심부름 말은 무슨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평등한 이념을 말하는 속담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산무 현상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제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범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념을 나타내야 된다. 이념은 그 지역을 이끌어온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은 한국의 정신 하면은 선비정신, 일본 하면은 무사도 하죠. 무사도, 사무라이. 중국 하면은 뭐 군자도. 서양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사도, 나이트 쉽 하죠. 미국 하게 되면은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쉽이라 그러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을 이끌어온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찾아서 내세워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제주의 산무정신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오리나 마찬가지죠. 육지에 우리나라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은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삼강오륜의 이념이다. 삼강오륜의 이념을 실천하는 그것이 선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육지는 선비정신이라고 하지 삼강오륜 정신이다. 한국의 정신이 그렇게 말 안 하죠. 바로 그것처럼 산무정신도 이의가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이거를 포섭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누구고 그 사람들의 정신이 누구냐.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나서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한 그 수순으로
이 앞에 선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접근 방법을 도대체 제주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부터 이제 보게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그 내세우게 됐는데, 심성이. 그 10가지는 뭐 이제 자양자족을 존중한다, 개인을 뭐 중시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한마디로 저는 제주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그거를 표현했죠.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학문은 간략하고 표현상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특히 인문사회학에서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광풍촉석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한자 뭐 여러분들 한문 배워서 잘 알겠지만은 미칠광, 바람풍, 이거는 촉이죠. 촛대촉입니다. 촛대. 이거 돌석자.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치 폭풍우, 태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촛대처럼 생긴 바위가 아무런 받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꿋꿋하게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서귀포 앞에 외돌개 들어본 일 있습니까? 그 외돌개를 생각하면 딱 되죠. 외돌개 보신 사람들은 외돌개 받침 없죠. 옆에 한번 뭐 지주가 없잖아요. 받쳐주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리 태풍, 사라우 태풍 끄떡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처럼 제주 사람들은 홀롤단신, 나홀로주의처럼 홀롤단신 이렇게 그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를 도출하는데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아까 10가지 이 성격이 있다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학생들이라든지 제주도민, 육지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제주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제주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이 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들 해요.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타성은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거예요. 두 개의 얼굴을 가져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 양면성, 하나는 공격적, 하나는 방어적.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방어적 배타성은 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한은 제주도는 수용적이다 이거죠. 그 증거를 대봐라 당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그 도는 뭐 충청 남북도니 무슨 전라 남북도니 경상남북 이렇게 해서 나눠졌지만은 조선 시대는 팔도 지방으로 나누어져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팔도 지방을 기준으로서 얘기했을 때 지금 제주도만큼 수용적인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수용적이라는 증거 내놔 봐라. 제주도.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인 경우는 타 지방에서 온 사람이 당대에 그 들어온 사람이 국회의원도 나와서 당선되는 곳이고, 국회의원 나와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국 국립대학, 내가 국립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전국 국립대학은 다 총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죠. 이하는데, 타지방에서 그러니까 타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먼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든다라면은, 부산대학교 총장 하려면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나 나와야 돼. 전남대학교 총장 되려면 광주 일고나 광주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뭐 어쩌고 해서 해야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충남대학 총장 되려면 충남고등학교나 대전고등학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주도,
그렇지 않다 이거요. 타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도 되는 게 그거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에 여기 들어와서 되는 게 겁니다. 지금 그 김태환 지사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태환 지사님이 처음에 지사 될 때에 보궐 선거에 있었댔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의원 압니까? 국회의원 알죠? 추미애 의원은 제주 사람 아닙니다. 육지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남편은 전라도 사람이고 그분이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했었어요. 예. 그 준비하다가 이제 보니까 주민등록이 6개월 전에 이쪽에 돼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성공을 못 했죠. 그럴 엄두를 내는 곳이 제주도뿐이란 얘기죠. 문국현 그 국회의원, 그분도 국회의원을 서울 사람들 지난번에 대통령 나왔던 분 아니에요. 그분도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나와볼까 생각했죠. 이런 곳은 제주도뿐이라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부산 사람이 당대에 광주 가서 살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서 국회의원 도지사 나올 엄두 내질까요? 엄두 못 냅니다. 광주 사람 역으로 부산 가서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두 지역은 지역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부산 사람이 강원도 가서 될까요? 안 됩니다. 강원도 가서 안 됩니다. 강원도 사람이 부산 와도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냐? 경기도뿐입니다. 경기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뭡니까? 팔도 지방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팔도 지방 사람들이 아닌 순수하게 토박이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타 지방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학총장이 되는 곳은 제주도뿐이라는 얘기죠. 제주도 말고 내놔보라 이거죠. 울산 있죠.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토박이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꿈도 못 꿉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런 큰 시대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시골에서 이장 선거합니다. 타지방 사람들이 시골이죠. 이장 선거한다라면 이장이 근무하는 곳은 시골이죠. 그런 곳에서 육지에서 온 사람이 당대의 이장으로 당선되는 곳이 제주도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왜 이런 제주 사람들에게 배타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배타성이 있다라는 그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게 제주 사람들은 툭 하면은 육지에서 온 남자 보고는 저거 육진 놈, 바뀐 놈. 여자 보고는 저거 바뀐 년, 육진 년.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죠. 그거 봐라. 그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제주 사람들은 이 방어적인 것 때문입니다. 영호남 지방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했지만은 제주도 사람들 도세가 짧은데 무슨 그런 권력 잡으려고 합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도 피해를 줬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도백으로, 오늘날 같으면 도백이죠. 목사라고 했죠. 도지사를 옛날에는.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번 벌어서 가면 3대 먹을 걸 벌어서 간다 그랬죠. 가렴 주고 착취한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선정을 베푼 목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악정을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제주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이, 누나들, 언니들이 육지에 물질 가면은 한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바닷물에서 채취해 오면은 70%를 입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 버려. 10만 원 벌면은 7만 원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할머니, 어머니, 언니, 누이 이런 사람들은 갔다 오면은 또 섭섭한 마음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피해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재수란, 여러분 들어봤죠? 1903년에 일어났던 이재수란 신부님하고 육지에서 신도 그 회에서 간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부들하고 제주도에 들어왔죠. 포교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제주 선민들의 문화라든지 경제 활동에 이제 그 싸우려움을 주고 뭐 이렇게들 이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재수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의 그 이 카톨릭 그 이제 육지 신자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의식, 피해의식을 이제 갖게 됐죠. 4.3 사건 때 지금 공식적인 집계만 해도 15,0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 5.18에도 200명도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광주 5.18에도 2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인 것만, 비공식적인 것은 35,0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15,000명입니다. 저 사상공원에 지금 위패 모셔진.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육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제주 사람들인 경우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그렇지 않은 나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수용한다는 얘기죠. 예. 방어적인 거. 예. 이거는 방어적인 건 뭐냐? 이거는 주인정신이다 이거죠. 주인정신, 주체성. 이거 없으면은 주인정신도 없는 겁니다. 예. 이 방어적은 어디든지 있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배타성은 약하고 수용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장 문명 대국은 미국이죠. 미국에도 이런 거 있죠. 한 예로서 와스프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가고 지탱할 버팀목은 이런 사람들이라야만 된다. W는 화이트, 피부가 하얘야 된다. AS는 앵글로 색슨족이라야 된다. P는 프로테스탄트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지키지 황색인종, 흑색인종, 유사시는 다 떠나버린다.